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처음에 만화 영화여서 정말 억지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장난감들입니다. 장난감의 모든 소원은 자신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장난감은 버려집니다. 주인공 역시 주인이 성인이 되면서 다른 주인에게 가게 되는데요. 처음엔 슬퍼하지만 나중에는 장난감의 진짜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장난감의 의무는 주인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면 누구든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진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돈을 벌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이 시간 이 라디오 스튜디오는 제가 있을 곳이 맞습니다. 2019년 7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아무래도 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운 날씨에는 특히나 가격 동향이 궁금합니다. 지난주 어땠는지 골고루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동향 한번 살펴드리면 이제 먼저 시금치 가격이 좀 소폭 올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금치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와 더위에 굉장히 취약한 품목이기도 해요. 네. 요즘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지난주는 큰 일교차 때문에 생육 불량으로 출하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 일주일 새 14% 오른 키로당 6,000원대에 거래가 되었고요. 근데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엽채류에 해당되는 시금치나 상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어서요. 네. 당분간 시금치의 오름세는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금치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깐마늘이 시장 내 재고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마늘 가격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마늘의 종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마늘은 이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지형은 재래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종자인데 보통 6족에서 8족으로 되어 있는데 의성 마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서산과 의성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요. 반면에 난지형은 해외에서 종자를 들여왔어요. 네, 이 난지형은 여기서 또 남도종과 대서종으로 나뉘고요. 남도종은 중국에서부터 갖고 온 종자인데 보통 6쪽에서 8쪽이고 또 대서종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종자인데 이 보통 12쪽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서종 마늘이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시기여서요. 네.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번 주 마늘은 키로당 8,630원에서 조금 더 저렴해지겠습니다. 네. 장 보러 가니까 이 과일들이 골고루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일 가격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7월이 되면은 복숭아, 자두, 포도 등등해서 이제 제철 과일들이 좀 속속히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수박과 참외, 멜론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번 주는 참외가 소폭 오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참외 최대 주산지인 경북 성주에서 이제 슬슬 사마방 출하 종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교체기에는 원래 이렇게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가격도 한번 보시면은 개당 1,240원 정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220원으로 소폭 내린 상태인데 네. 이번 주는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참외 먹어야겠네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안 나오거나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참외는 거의 9월, 8월, 9월까지는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잠깐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는 시기니까 조금만 더 이따 드시면은 그래요? 다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난히 참외가 달달하고 맛있어서요. 더 오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작황부터 해서 가격 동향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올해 참외 생산 동향부터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 농가들끼리 화방 교체기가 맞물리는 시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출하량은 연중 꾸준히 나온 편이고요. 네. 작황이 좋았던 이유로 손꼽히는 게 일단 올해는 장마나 냉해, 폭설같이 이렇게 이상기후가 좀 적기도 했고 또 일조량도 풍부해서 품질이 좋을 수 있었고요.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세긴 한데 이게 원래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 가격 역시 크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올해 가격 하락폭이 좀 적었던 이유가 이 날씨가 좀 좋아서 당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소비가 평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참외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3월쯤에는 참외가 이 감, 한라봉, 천혜향 같은 망감류랑 좀 이렇게 소비가 분산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올해는 망감류가 출하를 좀 일찍 종료해서 그런지 이 참외 소비가 초기부터 꾸준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인데 관련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검역도 강화됐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인원이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은 참가 예상국을 약 200개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철저한 검역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대회 기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 검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이미 사전에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이제 안내를 한 상태지만요. 그래도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하고 또 현장 검역, 소독 실시하는 등 대회 기간 동안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빠는 어디든 함께 간다고 했지만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제 그 어디든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빠가 대한민국에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기서 오빠는 저의 한때 오빠였던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 회장 김기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입니다. 저희 생생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으로 모셨었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문제가 워낙 지금 뜨겁기 때문에요. 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변호사시죠? 네, 저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변하시는 거 말고? 네, 저는 원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로스쿨 아카데미라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저희가 협회 활동을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러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역할로 오늘 인터뷰를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기도 하시고요. 오늘 제대로 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아예 못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유승준 씨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죠? 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입국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다라고 대법원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증 발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고 우리가 그때 한참 그 논란이 됐던 건 뭐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11조 1항 3호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해서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다툼은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다툼은 아니라는 거. 네. 이게 워낙 논란인 주제라서요.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생경제에서 이걸 왜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F4 피자. 피자.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을 제가 조금 먹었나 봐요. F4 피자. 도대체 이 비자가 뭐길래 유승준 씨가 그토록 받고자 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비자가 어떤 비자입니까? 네, F4 비자는 단순 노무 업무를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의 준하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비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고 그렇죠?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다 받을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제적인 활동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승준 씨 말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자를 받아서 지금 활동하나요? 예를 들면 제외동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 동포인 경우에 여기서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됐으면은 이게 그래도 단기간에 취직할 건 아니잖아요. 3년 정도 유효하고 이 비자를 받으면 또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가지고 제외동포 분이 여기 취직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실 분들은 F4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경제활동이에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이 비자를 받고자 노력했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불쾌한 거죠. 불쾌하죠. 네, 내 손을 잡아서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네, 굳이 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경제활동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승준 씨 입장에는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자라온 그리고 뭐 유소년 그다음에 뭐 계속 대한민국에 이거를 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으면 단기 방문 비자인 C3 비자를 신청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왜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유승준 씨는 아니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볼 텐데 추론하기 전에 잠시 제가 재난 호우경보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오후 3시 15분 용인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또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7월 15일 오늘 3시 15분 용인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전에 F4 비자가 경제활동을 위한 비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8세 이전에는 이 F4 비자를 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8세 이상이 되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병역을 기피했다 해도 만 38세 이상이 되면은 그러한 판단이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왜요? 근데 요즘엔 이제 41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영사관이 이러한 재량 행위인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법무부의 출입국 금지 처분에 의해서만 그냥 이거 출입국 금지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나 당연히 출입국 금지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내가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첫 번째는 이거는 처분행위가 아니었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처부행위라는 거는 외부에 어느 정도 나타날 만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출입국 금지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어떤 절차상의
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 안 했고요. 왜냐하면 내부 전산망에 그냥 입력하고 그다음 유승준 아버님한테 전화로만 통보를 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너는 처분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출입국 금지나 이런 것이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무부의 처분행위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 처분행위라고 생각해서 네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그다음에 총영사관은 재량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영사관의 행정절차법 24조에서 규정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도 하지도 않고 전화로 통보한 점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본 네.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파기환송을 하고 지금 네. 다시 내려보낸 건데요. 네, 서울 고등법원에 네. 내려보냈습니다. 자, F4 비자. 저는 지금 F4 비자가 제일 궁금해요. 네. F4 비자. 네. 아까 전에 경제활동이라고 하셨고 그럼 경제활동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네. 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은 설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혜택은 아니에요. 혜택은 아니에요. 이거는 혜택이라는 거는요. 네. 혜택이라는 거는 남들은 다 똑같이 해주는데 자기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렇죠. 자기만 이익을 주는 거야. 그게 혜택인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데요? 세금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돼? 이거 비자를 받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인 A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내가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럼 원천 지수를 할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내가 국세청에 신고를 할 거잖아. 나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줬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가 이렇게 원천 지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중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네. 이 A라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냈던 세금만큼 미국에서 세금 내는 걸 조정을 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0% 수입의 50%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소득세가 20에서 25% 정도 되니까 한국 국적을 다시 재취득하려고 한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진 않을 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유승준만의 특혜가 아니라 네. 한미 간에 결정한 세법에 대한 그렇죠. 조약을 체결한 법령에 의해서 세금을 조정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과세 금지 조항에 의해서. 당연하죠. 지금 뭐 유승준이 들어와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는 국민들이 많은데 세금까지 유승준 씨만을 위해서 혜택을 그렇죠. 주진 혜택을 주지는 않죠.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고 또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어쨌건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50% 정도 감면받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그것도 50% 라고 감면받는다는 보다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이만큼 나 한국에도 냈다라고 네. 하면 미국에서의 세금 부과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어찌됐건 경제활동을 하는 게 싫은 거고 국민들은. 그렇죠. 나라를 밟고 뭐 자식들한테 보여주겠다. 나의 모국을 보여주겠다 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없죠.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좀 알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F4 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또 뭐가 있어요? F4 취업 비자는 뭐 F4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볼까요? 잠깐만요. 네. 비자,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해서 E9이라는 게 있습니다. E9. 네, 네. 대표적인 거는 그다음에 선원 취업이라고 해요. 선원으로 취업하는 E10. 그다음에 방문 취업이라는 H2. 그다음에 뭐 회화지도라는 건 뭐 E2. 우리 굉장히 영어 유치원 뭐 이런 네.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2 비자도 있고 교수 E1. 그러면 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비자들은 있습니다. 이 비자들은 아까 F4 비자처럼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그건 꼭 F4 비자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활동을 할 때 네. 그럴 그들이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E9 아니면 뭐 H2라는 비자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방문 취업 비자. 방문 취업 비자가 네. H2군요.
이런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최대 4년 10개월 일한 뒤에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이 F4도 그래요? 그러니까 F4는 3년의 비자 유효 기간을 주고 그다음 3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외동포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조금 더 까다로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J1 비자나 AC3 비자라고 해서 단기 취업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J1 비자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웨이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웨이버를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안 들어오고도 계속 2년간 내가 미국 내에서 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인문국에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차별이 아니다. 그렇군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비자 받기, 시민권 받기, 영주권 받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도 쉽지만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 받기, 시민권 받기, 영주권 받기 어려운 나라는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국민이 자신의 국적을 잃은 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다 다시 미국 국적 뭐 이렇게 취득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서 못하겠다. 그건 이제 망명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망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얻고 다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합당한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뭐 시민권을 다시 뭐 재취득할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영주권 아니면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유승준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할겠죠. 유승준이 가장 실망을 많이 준 거는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더 이 국민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변호사님 그렇게 화 안 내셔도 많은 분들이 좀 문자로 화내주시고 계시고요. 0985님 진흙에서 뒹굴며 새벽에 잠 못 자고 경계 섰던 30대 군필자입니다. 유승준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어디든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뭐 유승준 씨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려고 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정확한 팩트를 좀 알고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F4 비자. 이 비자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이제 국제화가 돼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재외동포 사람들도 들어와서 경제 활동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민법 전문가세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